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꼰대 김학주입니다. 권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른 때 같으면 저희가 상담을 네. 2명의 전문가가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3명이 했어요. 그죠? 네. 자, 먼저 사연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저희 집 아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 2년간 수십 번의 서류 심사 면접을 떨어진 아들이 드디어 시청역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이 강한 아들은 취업하자마자 자취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아들과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자, 아들이 살고 싶다는 시설 좋은 오피스텔은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1년에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 비용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친구 권유로 용산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월세 내지 말고 차라리 사자 융자 끼고 라고 해서 그걸 남편한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자, 2억 5천이면 1억 5천 대출 받고 현금 1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좀 대출을 받아서 사주자라고 했는데 남편분 난리가 났습니다. 뭐 가뜩이나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인가 봐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출도 안 받고 노후로 전세 끼고 구입해둔 옆 동네 아파트도 절대 못 건드리게 했고, 또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없다. 빌라는 또 팔 때 고생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 거죠. 이제 결국 아들은 2년 동안 월세를 살았고, 자, 이제 계약 만료 시간이 다가왔는데 2년 동안 월세 나간 돈 2천만 원에 청약은 가점도 안 돼요. 이제 사는 오피스텔도 월세는 5%밖에 못 올리지만 또 관리비를 또 대폭 올렸네요. 최근에 뉴스나 유튜브로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빌라가 유망하다는 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줘야 하나 아니면 끝물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권리 산정일이다, 아파트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주 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자주 가지 않고요. 게다가 예전에 사려던 용산 빌라들도 뭐 9억인데 2억 중반 정도 하던 가격이 지금은 어느새 6억 은 줘야지 살 수가 있고 많이 오른 거네요. 자, 저희는 지금 은평구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고 남편 명의 아파트 실거주 중이고 부인분 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월세 사는 아들, 용산에 빌라라도 사주려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제 명의 아파트를 팔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 반대 때문에 못 사줘서 이번엔 반드시 사주려고 하는데 올해 집값이 또 하락할 거라고 또 반대를 합니다. 자, 이번엔 남편이 맞을까? 아니면 제가 맞을까요? 먼저 와닿는 게 남편의 반대예요. 네. 남편의 반대. 그러니까 2년 전에 남편의 반대로, 물론 그때 2년 전에 샀으면 참 좋았겠죠.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근데 남편의 반대에 의해서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의 반대도 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노후 준비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분들 두 분이 이제 열심히 해서 남편분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노후 준비로 집을 이제 하나 여유 있게 사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서 아무리 아들이지만 네. 줘버린다고 하는 건 노후 준비를 어떻게 본다면 좀 포기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보통 집을 무리해서라도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한 것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부인데 네. 아빠의 마음과 음, 엄마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가장이라서 네. 그 가정의 전체적인 안정을 목표로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엄마의 입장은 앞으로 자녀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친구분의 이 조언을 들어보니까 자녀가 지금 조그만한 부동산이 있지만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사놓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집을 뭐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는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아빠는 집안 전체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조금 대립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복인데, 그쵸. 그죠? 남편분의 행복, 목적은 네, 행복이죠. 아들의 네. 행복인데, 네. 저는 제가 이제 상담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 요즘은 이제 상담을 안 하고 있지만 상담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네. 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상담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저보다 한 30살 이상 많으신 분들 상담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이 재산을 빨리 주면은 이 관계가 오래 유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 쪽에서 이 재산을 또 들고 있어야지 자녀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계속 효도도 하고, 또 이게 나이 먹어서 이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게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써서 재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을 갖기 위해서. 이게 뭔가 우리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자녀분의 행복을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뭐 그 얘기 네, 생각에 네. 동의를 해요. 저도 이제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일찍 많이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 조금 다른 게 작은 어떤 묘목, 종자, 씨를 뿌리는 개념으로 자녀들한테 뭔가를 주려면 좀 일찍 주는 게 낫다. 그리고 줄 때 그 자녀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면서 줘야 된다. 그러면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면은 관리도 자기가 신경 안 쓰고 다 부모님이 관리하면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의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소유하게 되면은 세입자도 자기가 전화해서 관리해야죠. 관리비도 걷어야죠. 월세 들어오는 거 하면 월세 왜 안 들어오냐고 세입자가 통화해야죠. 그다음 전세 만기나 세입 만기됐을 때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계속 살 거냐 나갈 거냐 나간다면 부동산에 물건 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유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인 건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재산만 준다. 이거는 저는 반대. 그러니까 제대로 줄 거면 작게 주되 커 나갈 수 있는 걸 주되 관리도 자녀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하고 코인을 네. 애들한테 조금씩 사주거든요. 네. 많이 말고 조금. 예. 왜 그러냐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경험하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사주거든요. 이거 뭘 사줘야지 관심을 갖거든요. 초등학생이잖아. 예. 아니, 그래도 미리 해놓는 거죠. 미리 묘목을, 우리 공 교수님 얘기대로, 공 교수님 얘기대로 미리 좀 이 초목을 심어놓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 문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증여를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했을 때 부동산 증여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증여취득세가 굉장히 올라서 3% 하던 게 12%거든요. 너무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전 같으면은 한 예를 들어 한 6억 정도 되는 걸 그죠. 갖다가 내 빌라를 이제 넘겨준다 네. 하더라도 12%면은 7,200만 원이 네. 더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취득세가 이렇게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차라리 현금으로 좀 증여를 해서 세금을 좀 최대한 아끼는 상황에서 증여를 하고 그 부동산이 커갈 수 있는 거. 권권대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부동산을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돼서 자산 증식시키고 부동산을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니까 취득세가 또 낮을 거잖아요. 그렇죠. 12%가 비교하면 거의 10%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또 재테크가 되네요. 네, 저도 뭐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배에서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2022년도 집값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제 네, 남편분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설픈 거 사지 말고 똘똘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전문가들 얘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2022년도에 아파트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빌라가 떨어진다는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관심이 없나? 근데 저는 2022년도 특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주요 지역의 빌라는 떨어질 일이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이유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값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2020년 집값이 남편분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시지만은 저는 아파트 값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우리 아내분이 살려고 하는 서울의 이제 빌라 특히 네. 용산이라든지 이런 중심부의 빌라 값은 2022년도 23년도는 떨어질 일이 아예 없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든지 빌라를 찾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스만 정부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은 안 돼요. 근데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2022년도 1월 며칠이죠? 28일. 28일 이후에 지은 빌라는 뭐 아파트를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급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재개발을 1년에 60개 이상을 지정하니까 수요는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뛸 수밖에 없죠. 아파트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빌라 쪽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 2022년도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은 접어도 된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한 채를 팔아서 이제 빌라로 옮기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를 지금 팔고 빌라를 옮긴다. 이거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죠. 아파트가 될 빌라를 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네. 어쨌든 아파트를 팔고 빌라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거 말고요.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가 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좀 판단하고 갈아탈지 말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이 불광역에 있는 현대 홈타운 25평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아마 9억 정도 하고요. 네, 요거 말고 지금 하나 추가적으로 해놓은 것이 대조 1구역 바로 밑에 삼성타운이라는 아파트거든요. 삼성타운 아파트가 세대수가 한 357세대 정도 되고 작은 아파트인데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이 안 오르다가 최근 1년 반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 가격이 6억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전세가 지금 3억 6천만 원 정도 하고요. 전세가율 자체가 5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전세가율이 79%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전세와 매매 갭이 굉장히 좁았다가 주변에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그것도 중형, 대형 규모의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이 이제 뒤늦게 따라서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율 자체가 53%나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삼성타운 아파트 하나만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두 번째로 이 주변 지역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연신내역 주변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이 3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조 1구역이 지금 공사 중이고 불광 5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바위역 주변지에 불광 1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번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불광역 바로 옆에 이렇게 지정이 됐고 지금 살고 있는 현대 홈타운 바로 옆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3호선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녹번역 주변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가 하나, 2개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 3호선을 따라서 녹번역에서부터 이 연신내역까지 개발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삼성타운은 역천역에 가까워요. 싱글 역세권이죠. 그래서 여기는 주변 지역이 전부 다 단독 다세대 빌라 지역이고 요 대조 1구역만 지금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삼성타운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호재라든지 또는 개발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가격 탄력성이나 투자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약한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대님 얘기대로 한다면 네네. 이게 나홀로 아파트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홀로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진 않았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들까지 이번에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는데 이게 전세가 갭이 갭이죠. 네, 매매가 그렇죠. 전세가 갭이 예전에 70에서 80까지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매매가만 많이 뛴 거죠, 먼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5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이 전세가 갭이 현재 매매가의 7, 80%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뛰지 않거나 네네. 아니면 가격 조정이 진짜 될 수도 있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밀어 올려줘서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대단지나 중형단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소형단지도 전세 가격이 계속 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급등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커지게 되면서 이 전세가율 자체가 53%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은 지금은 단기간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분 투자 가치가 높진 않으니까 뭐 이거를 아들한테 안 주더라도 매도를 할 타이밍이 오긴 왔네요. 한 번은 갈아타서 예, 오히려 더 예. 좋은 그죠. 부동산으로 갈아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지 양도세가 좀 중가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못 팔겠고 나중에 뭐 선거 후에 좀 다주택 양도세 완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예, 그때 팔면 되는데 그렇죠. 이분만 이런 생각 안 할 거잖아요.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물건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 상대적으로 좀 이제 하급지나 조금 덜 좋은 지역들의 물건은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오히려 상급지나 좋은 지역의 매물들은 수요자들이 몰려드니까 거기는 또 부족 현상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상급지인가요? 하급지 물건으로 봐야 돼요.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네, 네. 물건으로는 좀 이제 중하에 해당이 되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매도를 하는 최대한 일찍 매도하는 게 낫네요. 매도를 하고 좀 더 네.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 남편분이 관찰이 될지가 조금 일단은 우리 사연자분 이렇게 이거 한 가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우리 공구대님이 중하급지로 판단을 했고 네네. 요거를 지금은 세금이 높으니까 못 팔더라도 이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조금만
유예라든지 완화가 되는 시점에 그때 매도를 좀 일찍하고 한번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용산에 빌라를 사시려고 하는 것 자체는 타이밍은 너무 좋다. 지금 타이밍이 올랐어도. 그죠? 네네네. 이게 뭐 그때보다 2배 정도는 올랐지만 2년 전보다는 지금도 아직은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이게 개발 초창기이기 때문에 빌라 자체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간은 더 오를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네, 저도 뭐 이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인데 네. 이 소규모 아파트가 용적률이 좀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뭐 30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의 좀 장기적인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보면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리모델링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리모델링 됐을 때 아파트 가격과 그 주변에 또 재개발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개발이 됐을 때 대단지 아파트 나온 그 아파트 값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저는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굳이 리모델링된 아파트를 같은 지역 내에서는 굳이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에서 재개발될 수 있는 저는 빌라들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라가 네. 예를 들면은 바로 옆에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돌려주시면은 삼성타운 아파트가 지금 6억대 아파트예요. 근데 바로 옆에 요 불광역 아래쪽에 부분로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은 아닌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빌라가 6억대예요. 자, 그럼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15억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삼성타운 아파트를 6억대로 계속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라는 게 7억대, 8억대 이 정도까지. 근데 여기에 있는 빌라 6억대를 사게 되면은 30평대 아파트 15억짜리를 그것도 거의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삼성타운 아파트를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기껏대 같으면 그 옆에 있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빌라 6억짜리를 사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추가 부담금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이권대 아니 근데 저는 뭐 리모델링을 해도 추가 부담금 들어갈 것 같고 재개발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서 3,000세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나중에 또 수익도 커질 것 같고. 그렇죠. 300세대 아파트와 3,000세대 그렇죠. 아파트는 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물론 빌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추가 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주변 지역에 재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돼 갖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지금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의 권리가액과 그다음에 추가 부담금이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가만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최근에 네. 좀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의 용적률을 뭐 500%까지 올려주겠다 서울에. 두 후보가 다 예, 그랬죠. 그러면 재건축의 용적률 500으로 올리면 재개발도 400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발지들의 어쨌든 용적률, 사업성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겠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그러니까 용적률 안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만 좀 완화시켜줘도 더 많이 짓거든요. 그렇죠. 그죠? 초과이익 환수도 조금 없애주면 더 많이 지을 거고. 용적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발지들의 가격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개발지로 갈아타는 게 전체적인 큰 흐름에 맞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든지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사연자분 저희 고민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사연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힘드신 분들 저희가 이제 무료 상담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 3명이 같이 상담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이 나서 많이 방송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좋아요 버튼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